자, 지금 국민의힘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랑 MBC가 서로 이제 공모를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거짓을 덮기 위한 거짓,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하나는 박홍근이 MBC랑 서로 이렇게 정치 공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그쪽에서는 MBC의 첫 번째 보도보다 34분 앞서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하면서 MBC가 마치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파일을 미리 준 것처럼, 사실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이 욕설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장성철 보수 인사잖아요. 페북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집단적으로 취했네. 억지 좀 그만 부려라. 제발 쪽팔린다. 먼저 그러니까 입수 못한 무능력을 한탄해야지. 국민을 바보로 하냐? 제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자. 억지로 변명 옹호하지 말고 나조차도 기자에게 카톡으로 받은 영상 시간이 9시 37분이었는데 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타임라인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외신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요, 기자 풀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취재한 거는 서로 공유하게끔 돼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영상 공유가 8시 이전이에요. 그 영상 공유가 8시 이전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있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8시 59분에 다 보고 난 뒤에 보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근데 한 6, 7분 있다가 기자단에서 이거 거부한다. 국민이 알 권리다라고 거부를 해요. 이게 9시 6분이죠. 그 다음에 박홍근 발언이 9시 33분. 그리고 장성철한테 그 자기 SNS 공유됐다고 하는 것은 9시 37분. MBC 보도는 10시 7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 맥락 속에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 부분이 있을 거고, 마치 MBC가 박홍근한테만 공유된 것처럼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날을 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나서 MBC가 유튜브 채널 등으로 그거를 영상을 올리니까 그때 그걸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장성철 같은 경우도 9시 37분에 자기 SNS로 이거를 링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사람이든 간에 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상으로 먼저 올라와서 다 알게 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MBC가 박홍근 원내대표랑 무슨 카르텔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박홍근 대표가 MBC와 이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글로벌 펀드 행사장 현장에서 촬영을 한 그 촬영 기사가 공교롭게도 MBC 그 촬영 기사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날 담당 기자가 KBS였다면 KBS에서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 MBC가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 자료를 MBC가 독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방송국에 공통적으로 다 그 제공하는 자료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어떻게 MBC만 콕 집어서 MBC가 먼저 보도를 했다고, MBC가 짜고 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리고 저 영상이 그러니까 MP4 상태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방에 다 퍼진 게 8시부터 8시 반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장성철이 9시 반에 받았다는 것도 좀 늦은 시각입니다. 이전에 이미 다 퍼져 있는 거고, 누가 먼저 그러면은 공중파에서 띄우느냐 보겠다라고 지켜보는 가운데 MBC가 선을 끊었다는 거죠. MBC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기자들은 이거를 머뭇머뭇했다는 정황이 있는 거죠. MBC만 공개를 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가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쌍욕을 했다. 보도 안 하는 게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이거를 MBC를 이제 보복하겠다 같은 그 뉘앙스잖아 지금. 더군다나 이거 같이 나선 애들이 MBC 제3노조. 김세희가 있던 바로 그 3노조. 쉽게 표현하면 어용노조라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MBC마저 보도를 안 했다면 외신에서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상은 이미 MBC 보도하기 전부터 돌았었는데 MBC가 공식 보도를 안 하고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만약에 보도를 안 했다면 국내에 있는 다른 외신이 먼저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말 그게- 잘하는 외신 기자들도 많으니까. 그게 상상만 해도 부끄러운 네. 일이죠, 그거 진짜.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빡이 쳐가지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는 영상 중에 무슨 조작도 아니고 당연히 야당 원내대표는 이게 이미 SNS에 돌았다는 표현보다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도 MBC 공식 채널에 올라와서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 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MBC하고 유착서를 보도하면은 그 전에 받았던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 놓고 한참을 답을 못 하다가 15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말도 안 돼. 그때 김은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적 발언. 유엔 사무총장이 윤석열이 너무 연설을 잘해갖고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단들 반응이 피식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 비식비식 그 말하면서. 나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반응이 왜 저러냐 이렇게. 네. 그런 짓들을 했던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왜 15시간이나 답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 15시간 지나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러니까 날리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MBC 그 동영상 조회수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한 300만, 350만 되던 그 조회수가 그 김은혜 홍보수석 발표 이후로는 그러니까. 500만을 네. 돌파하면서 더 폭발적이었죠. 네, 다시 폭발했죠. 그럼 그때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건 왜 그랬어? 그렇게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는데 왜 요청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냐고. 지들 또 욕설한 거를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단한테 돌릴 때 이게 이미 잘못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거는 날리면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나마 말이 되는데 지금 거의 20시간 만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왜 저 어린아이들 막 어지르고 막 똥 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지레라고 해요. 저지레. 왜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저지레를 뒤치다거리 하는 것은 언론이자 국민이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게 아니고서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질이 떨어지는 건 제외하고라도 박진을 잘라야 돼요. 아니 무슨 외교를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나가는 외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이 민심 뭐 알아보러 가는 걸 미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즉흥적으로 오늘 나가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 자기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외교를 즉흥적으로 하면 박진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빡쳐가지고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한다는 이야기 못하니까 박진을 해임만 발의하겠다. 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 자체가 완전 전쟁 상태로 돌입한 거예요 지금. 박진뿐만 아니라 사실 김태호도 잘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김은혜도 저는 당연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김은혜가 우리 보긴 싫지만 저는 김은혜는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은혜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맞아. 지금 공식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자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은 김은혜는 화장실 들어가서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면 안 되거든. 그럼 김은혜는 꽉 묶어놔야겠네. 김은혜는 그러니까 끝까지 묶어놔야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든 간에 털 건 깔끔하게 털고 가면 되는데 이제 우기기 돌입한 거잖아요. 야 이거 나는 욕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국익을 해치고 있고 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원래 있잖아요. 제가 오디오를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팟캐스트 편집만 10년 했습니다. 음질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보다요. 정황이나 문맥상 원본 파일로 듣는 게 오히려 제일 잘 들려요. 물론 이제 이미 만들어진 워딩이 있잖아요. 자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들리는 소지가 있지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상관없이 이 새끼들이란 말은 정확하게 들려요. 이 새끼들만 정확하게 들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에 이렇게 이어폰을 딱 끼고 눈을 감고 이 자막을 안 보고 들었거든요. 정말 수십 번을 넘게 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딱 들리냐면 이 억양 같은 걸 보면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0.9배거든요. 국회에서 승인을 네.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억양이 있잖아 이게 정확히 들리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간신들이 또 윤석열을 더 망치는 거예요. 고모스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왜 거짓말해? 유승민이나 홍준표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그 간신들 3인방 나서가지고 앞에 또 이 새끼들의 부분은 빼고요. 뒤에 바이든이냐 휘날리면이냐 지네들이 뭘 압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성 파일에서 이 소리를 지울 때 지우면 다른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까지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문맥이 그런 거고 전후 사정들이 그런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그 외교라고 하는 걸 2번 했어요. 대통령 돼갖고 나토 가고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를 갔는데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윤석열 해외 순방한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나간다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불안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그냥 국내에 있어서 우리끼리만 쪽팔리면 된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예, 내가 예. 그 지난주에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버지라고 있는 가장이 맨날 술 처먹고 길거리에서 막 자고 사람들하고 시비 붙어. 그러면 그 욕은 가족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서 물건 때려 부시는 건 가족만 아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윤석열이 밖에 나가면 불안해지는 거. 내치도 못하지만 외교는 더 못하는. 더군다나 뭐랄까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욕을 발사할지를 모르잖아. 아니,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욕통령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사실 조문 외교도 조문을 작살내고 온 곳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되게 그렇지. 많은데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더 어마어마한 거를 내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조문 얘기조차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문 외교도 아직 비판이 덜 네. 끝났는데 아, 그러니까. 내일은 전문의원 물어보고. 뭐, 가다 보니까 뭐, 시신은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안 갔다고 하는데 진상규명 저 빠가! 뭐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IRA, 인플레 방지, 요거를 풀지를 못하고, 현안은 못 풀고 빈손에게, 그러면 경제는 먹구름 된 거예요. 이게 외교가 외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 이퀄 경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예를 들면 뭐 환율 문제라든지 통화 스와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없는 가운데 사실 미국에 가서 물론 미국 대통령 후보 48조를 만났다고 하지만 실무진들이 뭔가 협상을 하고 있었다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외교 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외교 성과가 뭐냐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하면은 대충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를 이렇게 확인했다, 다짐했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자유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서로 공유했다. 공감했다. 이게 외교 성과입니까? 박근혜가 뭐 외국 나갔다 와가지고 뭐 30조 경제 성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은 윤석열이 이것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의 성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바이든이 우리나라 그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에서 미국 투자 합쳐서 양쪽 회사 합쳐가지고 100조 원 투자 약속 받았죠. 그거 낼름 먹고 갔잖아요. 네. 그러면 IRA 감축법에 대해서, IRA 법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때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100조 원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에서는 뭘 해줄 거냐?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 장사할 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냥 100조 원 그대로 퍼줬죠. 요번에 그 UN 갔다가 그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서 1조 갑자기 그 1억 달러, 1억 불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져온 게 뭡니까? 악수 2번이에요. 바이든하고 악수 2번 더 했다는 거 말고는 가져오고 온 게 없습니다.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외교 성과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든 뭐 MOU를 맺었다든가 종이 한 장이라도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 어느 기업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MOU만 뭐 몇백조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그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 쪼가리라도 흔들 수 있는 건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성과는 없으면서 나는 욕설 안 했다 같은 소리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욕설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사석에서.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에 의하면 이 새끼 저 새끼가 검사 전문 용어로 하잖아. 실제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욕들을 많이 한다잖아. 근데 이준석한테 나를 그 새끼라 부르는 대통령 뭐 그 사람 당선인이 뛰었다 할 때 이준석을 그 새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국민의힘 쪽 사람들 반응이 대통령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보기에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욕 잘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저 사람 바뀌었나 했는데 여지없이 욕설 논란이 나온 거거든요. 그 맥락은 알아야 되는 거지. 뭐 그 사석에서 뭐이 새끼 저 새끼 하든 그거보다 더한 쌍욕을 하든 그럴 수 있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저도 이제 그 부산 가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은 그 얼굴 마주치자마자 바로 쌍욕 튀어나오는데 야수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야수님은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사석에서는 쌍욕을 할 수 있지만 카메라가 있고 보는 시선이 있으면 그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세 보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모자란 거지. 예. 지금 뭐 저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이 새끼를 탄핵 안 해주면 바이든이 적발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지면서 윤석열 자체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감동적이게 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이제 태극기 휘바이든이 돼버렸잖아요. 태극기 휘바이든. 네, 성과가 없으니까 사실은 IRA뿐만 아니라 이번에 1,400억도 뜯기고 왔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이 외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발언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결국 윤석열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욕설 논란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자 검은 월요일 한번 볼게요. 코스피 2230 붕괴, 코스닥 700 붕괴. 와, 환율이요. 야, 이번 주 안에 1,500원 되겠는데? 환율 1,430원 붕괴. 이러다가 1,900원까지 가는 이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지금 이번에 IRA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 스와프도 처리 못하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긴 하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을 희생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했죠. 필요성이 그렇게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윤석열 쪽 이야기처럼 외교 성과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외교 성괴라고는 합디다만 외교 성과가 있었다면 이 욕설 논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IRA를 한국에 뭔가 특혜를 주기로 했다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아니면은 통화 스와프를 내서 고정 환율제 한 3개월만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면 덮여요. 욕설 논란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설 논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새끼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해도 용서해 주겠어요 진짜. 아,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지. 사람 욕설할 그럼요.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외교 성과는 쥐뿔도 없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천박하게 욕설한 것이 결국 이번 외교의 성과예요. 아, 한국 대통령의 수준을 세상에 널리 알린 거 정말 대단한 외교 성과 아닙니까? 요거를 뭐 동맹 어쩌고저쩌고. 보수 어르신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보수 어르신 저 잘 보세요. 한미 동맹은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과 문재인, 트럼프와 문재인 한미 동맹 훼손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강화시키고 왔다. 여따위가 외교 성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성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대통령 이렇게 뽑다 보니까 외교 나가서 순방 한번 하고 들어와서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더 가속화시키는 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이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 막 넘었다고 신나했었는데 주식 작살나신 분들은 진짜 집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발표가 달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과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48초 동안. 요거 금융 안정화 협력 이게 지금 통화스와프거든요. 백악관이 밝힌 한미 정상 48초 대화, 인플레 감축법 따로 언급 없었다. 이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말하는 저 세 건 있잖아요. 저거 한 건씩 한 시간 이야기해도 모자랄 안건들이에요. 특히나 IRA 같은 경우는 저게 그 행정명령 서명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에서 10%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그냥 외교적 수사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말 성과가 없을 때 앞으로 다음에 이야기하자. 다음에 협력하자 이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이. 아 그리고 48초 안에 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무선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현안은 쌓여 있는데 민생, 경제, 외교를 모두 망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시각해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건 이번에 이제 유엔 그 총회하고 그 글로벌 재정 회의 그 모든 스케줄 그 가운데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별도 회담이 30분씩 2시간씩 1시간씩 계속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계속 그런 회담이 잡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이 한국 역할로 들어가서 뭔가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그 기시다 총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북한하고 만날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가 있다는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꼬라지를 당할지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방을 가기 전에 영빈관 신축 논란, 조문 안 한 조문 외교 논란, 욕설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요거는 이제 이게 사건이 있어가지고 출렁출렁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보수 지지층이 어떤 특정 순간이 되면은 걔네들이 제일 쉽게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 이제 먹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론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뭐 30% 이야기, 40%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30%라는 게 놀랍다. 그건 여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을 또는 자기 정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민주당이 공작하고 있고 MBC가 공작하고 있다에 선동된 사람들이니까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이제 30% 초반에서 20%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요거는 윤석열이 잠깐 3%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무슨 일인가를 하려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지지율 45%까지는 올려야 돼요. 그 밑에 30%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식물이지 식물. 플랜트 프레지던트. PP. 이렇게 훌륭한 말을. 짜오신 친환경 거예요? 대통령. 친환경.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이 또 뭐 10m 같은 경우는 욕설 논란이 시작되니까 또 그 일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고 지난주 나왔던 갤럽도 영빈관 신축 등이 논란이 되면서 또 떨어지고 결국에는 30% 미국에서 뭐 그랬다잖아. 20%대 대통령 뭐 네가 할 말은 아니다 같은 이야기가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그런 것 같고요. 자, 총체적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반응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줘. 아, 이건 잠깐만요. 이게 어디 새끼라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XX라고 답-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윤석열하고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 그러게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미국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60억 달러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안 들려. 바이든. 그런 거지 뭐 진짜. 아이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거짓말로 뭔가를 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는 최악수를 둔 거고요. 대통령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